다음 이 50억 클럽 수사 대상은 권순일 대법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만배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10개월간 총 1억 5천만 원 화천대유 고문료 수령, 재판거래 의심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김순환 전 검찰총장, 50억 수령 약정에 대해서 관여한 바 없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다시 재판거래 의혹이 최근에 다시 부상을 한 바 있었죠. 특히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권순일 전 대법관을 여러 번 방문했다는 방문 기록이 나오면서 당시에 논란이 더 뜨거워졌었는데, 당시에 이제 김만배 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이발하러 갔다라는 해명 비슷한 걸 내놔서 굉장히 희대의 해명으로 비판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네. 박용수 다음은 권순일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50클럽과 관련해서는 곽상도 의원이 기소가 됐는데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지금 보강 수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집이랄지 또 관련된 양재식 변호사랄지 다 압수수색했어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검찰이 상당히 증거 확보도 돼 있고 사실관계도 확인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인데, 권순일 대법관은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대법관이지 판사 출신들은 그렇지 아니한데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죠. 예. 지금 50억 클럽과 관련된 그 중심에는 김만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이 김만배가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김만배가 법조 출입을 하면서 뭔가 자기가 이제까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다 동원한 거죠. 뭐 전 특검을 비롯해서 대법관까지. 그런데 이 김만배가 사실은 입을 열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일이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그냥 50억을 줘야 한다는 얘기가 뭐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권순일 대법관은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 사건이 있을 때 7번이나 대법원 찾아갔단 말이에요. 김만배는 머리를 자르러 갔다는 거예요. 예. 근데 머리를 자르는데 왜 대법관을 만나러 간다고 그걸 다 얘기를 했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권순일 대법관이 그냥 물론 7번 만날 수 있죠. 근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당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만드는데 어떤 이론을 개발하고 뭔가를 무죄 만드는 데 있어서 혁혁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권순일 대법관이다. 그렇죠. 전 대법관.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론상 자기가 생각할 때는 소신과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죄더라 하고 했다고 쳐요. 왜 또 화천대유가 갖고 1억 5천만 원 고문료 받고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7번 찾아가고 무죄 나오고 그다음에 퇴직하고 나서도 화천대유 가서 일도 안 하면서 1억 5천 받고 거기다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50억을 주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김만배가 녹취록에서 그냥 거짓말을 할까? 이건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뭔가 있구나 이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권순일 대법관과 관련된 부분, 전 대법관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대법원 판결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된 사실이 나온 것처럼 경우에 따른 이제 권순일 대법관의 전 대법관에서 나오는데 박영수 특검과 달리 권순일 전 대법관에서 만약에 뭔가 비리가 나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다. 네. 자,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소위 재판거래 의혹인데. 네.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김수남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까지도 수사가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됐었고, 지금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1년 전부터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어나지 않은 것이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늦은 수사다. 그렇습니다. 뭐 권순일 대법관이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면 이것 또한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불법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장동의 몸통은 계속적으로 검찰이 이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50억 클럽만 보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만날 수 없는 분들만 이렇게 대거 분포돼 있거든요.
뭐 전 국회의원도 있었고 전 검찰총장의 전 대법관까지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뭐 이재명의 몸통이 아니고 법조 카르텔이라고 해도 정말로 안 이상한 그런 그렇군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이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바로 수사가 됐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10년 전에 대장동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군가 기소되고 누군가 재판을 받았고 누군가 조그마한 처벌이라도 받았다면 이 대장동 일당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 녹취록이 나온 지도 지금 몇 년 됐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약 녹취록이 나왔었는데 아무도 수사하지 않았고 아무도 재판받지 않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막지 않았으면 이것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대장동 일당들이 많은 수익을 얻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합리적 의심이 드는 지점이기 때문에 50억 클럽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어떠한 명분이 나오든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재판거래 의혹이 될 때 하더라도 당연히 수사를 해서 불법이 있다면 예.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